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투자 시장의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인데요. 간밤 미증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잠시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깨졌지만 최근 들어서 이내 급반등하면서 또 한 번 3만 달러 선을 겨우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간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회사들이 보다 법적인 규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다가섰습니다. 이 3만 달러 선을 겨우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오늘 분석을 해볼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크게 이슈가 됐었던 리플에 관한 이슈들, 리플의 판결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속에서 리플의 판결에 관해서는 우리 또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퍼즈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할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퍼즈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정신이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리플의 판결이 그죠. 금요일 날 네, 났었어가지고 맞아요. 그 이제 제가 그 새벽까지 안 자고 있어서 긴급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살짝 부으셨네요. 아, 그래요? 잠을 많이 못 근데 그건 주무셨- 금요일인데. 아, 그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축배를 들자고 아, 그 이제 그쵸. 라이브에서 같이 들어야죠. 네, 술 같이 아, 먹고, 진짜요? 아. 네, 그러고 이제 계속 말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실 때 리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다양한가요? 아, 지금 한편에서는 뭐 어제도 다뤘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축배를 들만 하진 않다. 또 이런 의견들도 시장에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SEC 항소에 관한 것들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네. 저는 아예 압도적인 승리라고 승리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예 오. 그런 오히려 좋은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아, 오히려 증권이라고 증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관련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이제 대부분 이제 승소로 마치기는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리플의 편을 들어줬는지 또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리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좀 퍼즈님과 같이 해석을 해보면서 시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리플 시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조정세를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플 소송 관련 얘기하기 전에 네. 바로 직전에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리플이 상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끈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상폐되는 게 아니고 리플 레버리지 토큰이 상폐가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토큰은 이제 뭐 QQQ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이제 몇 배, 뭐 인버스가 있고 그쵸. 곱버스가 있듯이 네, 이제 배율에 따라가는 그러한 토큰인데 이게 왜 있었냐면 기존의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선물 거래도 지원 안 했고 레버리지 지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큰을 상장시켜 가지고 좀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사고 팔고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선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현물에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폐를 하는 것뿐인데 마치 바이낸스에서 리플이 상폐된다는 것인양 얘기를 하면서 어그로를 플레이를 또, 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곱게 못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주를 아니 너무 좀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퍼드성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직전에 요 그 승소 판결 나기 직전에 팔았던 사람이 어쨌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어그로 끄는 거는 전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요게 나온 직후에 리플 이제 소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묘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고, 그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막 떴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은 리플은 증권 아니다. 30개월 만에 약식 판결했다. 뭐 해서 코인데스크에서도 이제 판결 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판결문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판결문을 구해서 판결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게 판결문의 이제 첫 페이지 해서 왠지 그 토레스 요 판사라고 되어 있죠. 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 요 문서가 엄청 깁니다. 근데 이제 결론만 제가 좀 잘라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일단은 기간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투자 계약의 청약 및 판매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리플이 증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증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리플이랑은 별개로 기관한테 리플을 판 건 증권법 위반이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그 이제 리플이 증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당시에 증권법을 위반했다인 거고, 리플은 그러면 상관 있는 거 없는 거야라고 하면 리플은 증권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뭐 엄청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해서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리고,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너네 증권법 위반이야. 네, 그래서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이야라기보다는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판매가 그냥 거래소에서 이제 판매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기타 분배라고 해가지고 요 프로그램 판매랑 기타 분배 합쳐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네 그 투자 계약의 제한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앞에 쓴 이유로 SEC의 약식 명령 신청은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인용되고, 해서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 맞아인 거고, 그 외의 판매에 대해서는 기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어쨌든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도 아니고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아예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해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러면 어쨌든 네가 이제 뭐 리플이 어쨌든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고, 이런 거면 사실 뭐가 도대체 유리한 좀 거냐, 애매하죠. 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왜 리플이 증권이 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쉬워요. 왜 증권이 되면 안 될까요? 증권이 되면은 이제 상패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SEC의 관할 안에 들어와서 많은 규제들이 있겠죠. 정확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한테는 규제는 우리의 얘기는 아니에요. 규제는 리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리플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쵸. 복잡할 건 없는데, 네. 우리가 걱정할 거 뭐냐면, 그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기존에 쓰던 코인 거래소에서 전부 다 상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왜냐면 증권 거래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리플을 어쨌든 상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존의 코인 거래소에서는 전부 다 상패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는 이 상패되고 나서 뭐 증권 거래소나 이런 데서 리플이 상장이 돼야 되는 건데, 상장을 안 시켜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리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 리플을 팔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을 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였는데, 그럼 기간 판매에 관한 건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쵸. 기간 판매에 관한 네. 거는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거래소에서 상패되고 안 되고가 정말 중요했던 건데, 우리가 리플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했던 건데, 그거는 요 뒤에 있는 판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판매한 거는 전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 네. 다 해결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기간 판매에 관한 거는 그냥 리플이랑 SEC랑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거는 코인 거래소에서 다 상폐되고 이런 게 걱정했던 거였는데 그거는 전부 다 해결됐고 그다음에 요 판결 나자마자 코인베이스랑 그다음에 그 상폐를 시켰던 대다수의 거래소에서 다시 상장을 시키거나 맞아요. 네. 안 그러면 다시 상장을 하겠다고 하겠다. 하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 있었던 기간 판매에 관련된 거는 전혀 우리한테 문제될 것이 아니었어요.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거네요. 네, 기간 네, 네. 판매 부분에 관해서 판결이 난 거는. 네. 아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아예. SEC가 어떤 면을 보고 그것은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본 거예요? 기관 판매를 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기간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리플이 직접 판매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도 리플사한테 산다라는 걸 인지하고 판 리플사 같은 네. 경우에도 누구한테 판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이거 내가 리플사한테 직접 사니까 직접 사니까 그러면 너 리플이 잘하면 가격이 뛸 거라는 걸 알고 리플사가 네. 잘하면 가격이 뛸 거라는 걸 알고 산 거 아니야? 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 리플이 파는 건지 일반 다른 사람이 파는 건지 기관이 사는 건지 그쵸. 모르니까. 이거는 살 때 리플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고 기관한테 판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직접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SEC가 이겼고 어떤 거는 리플이 맞아요. 이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호재인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기사로 굉장히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SEC가 이겼고 어떤 부분 리플이 이겼다. 그래서 일부만 승소를 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또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리플의 가격이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사실 뭐 리플이랑 SEC랑 소송 걸고 이런 게 어쨌든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중요한 거는 거래소 상폐되는지 안 되는지가 우리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리플이 그러니까 SEC가 소송을 걸자마자 리플의 가격이 떨어진 것도 사실 소송을 걸자마자 떨어졌다기보단 코인베이스에서 상폐하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들한테는 훨씬 더 큰 악재인 건데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기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C가 이긴 건데 근데 이제 표현 자체를 약간 일부 승소라 그래서 약간 다 졌는데 조금 이겼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엔 일부 패소라는 말을 만약에 썼다라면 맞아요. 근데 맞잖아요. 사실 다르죠. 대부분 네. 이기고 그 부분만 진 거니까 다 이겼는데 이 그렇네요. 부분만 졌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제 생각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좀 싶고 요 기간 판매에 관한 것도 무슨 이게 기간 판매에 관한 게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리플이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리플이 사기를 친 게 아니고 가령 어떤 느낌인 거냐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전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그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사람이 먹는 거다 보니까 그쵸.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판 거예요. 라이센스 없이. 너 라이센스 없이 팔았으니까 너 벌금 500만 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라이센스를 안 받고 팔았다고 해서 제가 판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이제 뺏겨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리플이 사기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를 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이 됐겠죠. 근데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이게 나는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몰랐어. 혹은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팔았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몰랐어. 근데 너 이거 원래 건강기능식품 요 라이센스 받아야 돼. 너 어쨌든 요거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벌금. 그러면 이제 몇백만 원 내고 혹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그냥 끝나듯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행간에서는 그 벌금도 많이 지출이 될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벌금을 많이 지출이 오히려, 됐으면 하는 거는 그 리플이 이긴 거에 대한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그럴 생각해요.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 금액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땐 클 수 있죠. 네. 근데 리플이 이제 그 갖고 있는 돈이나 혹은 그동안 리플 판매를 거둬들였던 수익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리플사가 리플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아요, 리플사.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마치 한간에서는 막 리플을 판매한 기관한테 판매한 금액을 전부 다 환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그렇게 되려면 갈링하우스가 체포가 됐었어야 돼요. 오히려. 네, 건도영이나 건도영처럼. 네, 샘 뱅크먼 프리드처럼 아예 사기를 쳐가지고 구속이 돼야지만 그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지금 요거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리플이 항소를 하면 오히려 SEC가 지고 리플이 다시 요거까지도 다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더. 네, 근데 네. 갈링하우스도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서 얘기했듯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항소하면은 또 3, 4년 걸리는데 그냥- 그때 게리 겐슬러는 없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합의를 하느냐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좀 식으로. 나오긴 하던데. 트위터 최근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네. 솔직히 신났죠. 한 3년, 4년 끌고 온 갈링하우스님께서 거였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뜨자마자 갈링하우스도 이게 우리의 승리다라고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실제로 좀 들어보시면은 그냥 리플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판결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근데 이건 제 레피셜이긴 한데 오히려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나온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요? 자, 여기서 나온 거는 리플이 거래소에서 유저들끼리 사고 판 거는 전혀 증권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났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증권법 위반이냐라고 하면 리플사가 직접 판 것, 혹은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 것. 그래서 어쨌든 그 사는 사람들 리플사한테 산다는 걸 인지하고, 그다음에 리플사가 직접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계약이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 리플 입장에서는 이미 이 리플 요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은 매달 일정 리플을 이제 그 락업을 해지한단 말이에요. 네, 락업 근데 해지하죠. 락업을 해지할 때 기관이나 은행 뭐 이런 데에다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기관이 안 산다라고 하면 다시 락업이 됩니다. 이런 구조인데, 근데 이렇게 기관한테 판매하는 게 불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약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플사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이거를 어쨌든 증권법 위반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파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못 팔죠 이제는. 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요 판매로 인한 수익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일정 물량을 판매하고 충분한 돈을 확보한 다음에는 요 리플을 아예 묶어버리거나 소각을 해버리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관한테 판매하는 게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관 판매는 리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건 어쨌든 증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증권성을 좀 약간 획득하면서까지 굳이 기관한테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관이 사고 싶으면 이제는 어디서 사야 되냐면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기관도.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엄청난 유동성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시장에. 네. 가격이 더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 리플사가 직접 파는 거는 왜냐하면 안 리플이 되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뭐냐면 그 이미 이제 그 채굴이 다 발행을 다 완료시켰고 그다음에 매달 일정 금액씩 계속 푸니까 아니 계속 물량이 매달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렇게 판결남으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호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요 매출을 포기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일정 부분의 요 현금이나 이런 거를 좀 확보해 놓고 딱 저울질을 해봤을 때 이거를 증권성을 좀 획득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예 안 하고 그냥 마는 거랑 좀 이런 걸 좀 저울질 해봐서 만약에 안 파는 게 낫다라고 싶으면은 그쵸. 아예 락업을 좀 길게 해버리던 10년, 20년 해버리던가 안 그러면 소각을 해버리던가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대안으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리플사에서. 네. 그렇죠. 해서 저는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기관도 살려면 이제는 거래소에서 사야 된다. 이게 어쨌든 큰 호재. 뭐 좀 기다려 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도 결과적으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은 가격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좋기만 해요. 좋긴 하다.
네. 축배를 네. 터뜨리자. 그리고 네.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른 코인들한테도 너무 좋죠. 맞아요. 다른 네. 코인들도 카르다노도 이제 간밤에 크게 상승이 네. 나왔잖아요.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이런 다 애들은 좋았죠. 네. 그 이제 증권으로 판정될 여지가 매우 적어요. 적어졌죠. 네, 왜냐하면 네. 그 메이저 코인들 중에 그나마 증권이라고 SEC가 주장할 만한 코인이 리플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뒤에 회사도 있지. 맞아요. 회사가 있으니까. 네, 회사에서 네. 이제 그 락업을 풀고 막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나마 리플이 증권성이 판정될 여지가 있었는데, 근데 이 리플마저 증권이 아니라네. 뭐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끼리 판매한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네. 라고 하면은 솔라나 에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증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SEC가 코인베이스한테 건 소송도 SEC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코인베이스가 어쨌든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쵸. 어쨌든 소송을 네. 걸었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현물 ETF 신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불법 거래소라는 인식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아예 이제, 싹 들어간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의 것 같다. 완패네요, 완패. 네, 그렇게 그래서- 공격을 하시더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리플의 판결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기관 판매에 관해서 증권이다라고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이 난 것이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이용해서 앞으로 리플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리플 가격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좋은 말씀들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퍼즈님,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분석을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왜 이것밖에 안 올라? 제 말이요. 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 이게 리플 차트거든요. 네. 리플 차트인데 지금 보면 여기 파란색 점선 요게 그 SEC가 소송을 걸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보면은 지금 이때 당시 떨어졌던 요 낙폭이 이 정도고요. 지금 요번에 올랐던 낙폭이 요 정도예요. 그래서 떨어진 걸 그냥 거의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EC 때문에 떨어진 거 이상으로 막 오른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긴 제 생각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올랐다. 더 올라가면 좀 불안했을 건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리플이 이기면은 막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속으신 겁니다. 네. 네. 속았네요. 네, 해서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갖고 네.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요 리플이 이김으로 인한 요 상승이 이걸로 끝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래주머니를 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모래주머니를 풀었으니 이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 조그마한 호재만 터져도 빵빵 올라갈 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있겠네요. 그래서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재가 터져도 많이 못 올라갔어요. 맞아요. 요 소송 이슈 때문에. 근데 그 요 소송 이슈 때문에 못 올라간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분명히 눌려 있는 게 맞았고,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호재, 혹은 좀 큰 호재 이런 게 터지면은 약간 제한 없이 바로 반영이 네, 되는 바로바로 거죠. 반영이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짧은 사이클로 잠깐 분석을 네. 해드리면 이렇게 1, 2, 3, 4 조정을 겪고 추가적으로 5, 8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1,7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자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럴 가능성이랑 요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가고 나서 A, B, C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해도 A, B, C 조정 이후에 재차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서 어쨌든 고점을 다시 재차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한 1,7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를 수 네, 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리플에 대한 분석은 제가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리플에 관한 이야기들 조금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 되셨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